어머, 안녕하세요. 뭐 듣고 있었냐고요? 같이 들어보실까요? 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바로 안도현 시인의 연어입니다. 이 책은 1996년 초판된 이래 100만 부가 넘게 팔렸고 현재까지도 스테디셀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책이지요. 이 책의 저자 안도현 시인은 워낙 유명한 분이라 다들 최소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연어 말고도 어른을 위한 동화로 펴낸 증기기관차 미카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적이 있습니다. 어른을 위한 동화라는 말이 이 안도현 시인에서 시작됐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그 이전 쓰인 동화는 모두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는 어린이들을 위한 책, 이런 식이었지만 이렇게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아 우화 형식으로 쓴 글은 안도현 시인이 개척했다고 또 할 수 있지요. 안도현 시인은 이 외에도 관계, 사진첩, 짜장면 등의 어른을 위한 동화집을 펴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연어가 꽤 유명하고 대중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끌은 작품입니다. 하지만 안도현 시인은 직업이 동화 작가나 소설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쓴 산문집에서 역시 시인의 감수성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몰라도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라는 구절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인데요. 한때 정말 붐이어서 TV, 라디오, 인터넷, 광고 할 것 없이 심지어 벽에도 낙서가 돼 있을 정도로 많이 인용이 됐던 문구입니다. 이 시 한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는 굉장히 수수한 문장으로 따뜻한 감성을 전달해주고 있는데 이 책 연어에서도 그런 따뜻한 문장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이 연어에 대한 간략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그 전에 시인이 이 연어라는 글을 쓴 동기가 재밌습니다. 연어라는 말 속에는 강물 냄새가 난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을 낚시 전문 잡지에 기고한 적이 있는데 독자들로부터 항의 전화 엄청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그 기고문은 연어가 우리나라에서 귀한 어종이니 보호하자라는 취지의 글이었는데 연어 낚시를 즐기기 위하여 라는 글의 제목만 읽고 다짜고짜 전화해서 무례하게 굴기도 했으며 또 어떤 이는 기고문의 첫 문장에 트집을 잡아요. 연어는 바다에서 훨씬 많이 살기 때문에 연어라는 말 속에는 바다 냄새가 난다 라고 써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일단 제목을 그냥 연어로 바꾸고 상상력에 의지해서 연어를 주인공으로 한 글을 써내려 갑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은빛 연어입니다. 다른 연어들과 달리 비늘 색깔이 은빛이라 붙여진 이름인데 이 이야기는 이 은빛 연어를 비롯한 연어 무리가 처음 태어난 강의 상류로 가는 기나긴 여정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만나는 인연, 관계, 갈등, 깨달음 등을 은빛 연어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작품에서 줄거리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시인답게 문장 하나하나가 버릴 것 없이 많은 이야기를 담기 때문이지요. 보통 연어들과 달리 은빛 비늘을 가진 은빛 연어는 자신의 그러한 생김새 때문에 무리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기 일쑤이지만 은빛 연어 곁을 항상 지키는 누나가 있어서 그릇된 생각은 고치고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나가 죽고 나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나가 나에게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렇게요. 관계를 맺으며 조금씩 자신을 성찰해가는 은빛 연어. 마지막까지 함께한 눈 맑은 연어를 통해서는 힘들게 연어 무리가 강의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알을 낳기 위해서지요. 하지만 은빛 연어는 처음에는 알을 낳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못합니다.
큰 폭포를 만나고 물수리, 불곰, 그리고 인간, 거대한 자연을 거슬러 어렵게 상류로 쉬지 않고 가는데 그 이유가 고작 알을 낳기 위해서라니 실망합니다. 그런 실망을 아는 채 삶에는 알 낳는 것 말고 더 커다란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헤엄쳐 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알을 낳는 것이 그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지요. 이 책을 읽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대목이 있는데요. 바로 초록강의 대사지요.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나 아닌 것들의 배경이 된다는 뜻이지 입니다. 은빛 연화가 궁금해서 묻지요. 배경이 뭐냐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너를 감싸고 있는 것, 나는 여기 있음으로 해서 너의 배경이 되는 거야 라고 초록강은 답해줍니다. 여러분은 배경이 되고 있으신가요? 자칫 주인공이 아닌 뒤에서 받쳐주기나 하는 사람은 사람이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초록강이 말하는 배경은 그런 배경은 아닐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드네요. 이번 기회에 나는 배경이 되고 있나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큰 폭포를 앞에 두고 연어떼가 회의를 하는 대목은 우리네 흔한 삶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리더 더 큰 연어, 과학자 빼빼 마른 연어, 웅변가 주둥이 큰 연어, 교사 지느러미 긴 연어, 운명 철학자 족집게 연어들이 나와 폭포를 어떻게 넘을지에 대해 저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서는 참 연어들 이름 한번 잘 지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빛 연어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높이의 폭포를 뛰어넘기로 합니다. 다른 쉬운 길도 있었지만 자신에겐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나중에 나올 아이들에게도 그 폭포를 뛰어넘었을 때의 고통과 환희를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신념을 드러냅니다. 결국 강의 상류까지 도착해 은빛 연어와 눈 맑은 연어가 드디어 자리를 잡고 알을 낳는 대목은 정말 눈앞에서 둘의 움직임이 비디오처럼 펼쳐지더라고요. 그리고 연어라는 말 속에는 강물 냄새가 난다 라는 첫 문장과 같은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이 책은 정말 두고두고 생각날 때마다 읽어보고 싶은 책입니다. 마치 서랍 속의 초콜릿처럼요. 재미있으셨나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